안녕하십니까 이러시고 천명합니다. 오늘은 저한테 온 꿈 중에 꿈이지. 꿈 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한번 캡처를 한번 따와봤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사실 조금 제가 이제 이분이 굉장히 장문의 문자로 저한테 꿈을 주셨거든, 카톡으로. 근데 보는 나도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들은 더 꿈이 더 헷갈릴 거야. 그래서 제가 조금 간결하게 이제 조금 요약을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언제 꿈 꾸냐면 7월 23일 날 저한테 꿈을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손님은 아니고 이제 신칼라야. 새로 오신 이제 새로 접한 이제 손님분인 것 같아. 자, 현재 저는 할머니는 살아계시고 할아버지는 이번에 3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꿈에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지금 계신 집이 아닌 바로 전에 살던 집이 나왔어요. 자, 아무튼 나왔는데 그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며칠을 집을 비우신다고 해서 제가 혼자 며칠 거기 가서 쉬겠다고 캐리어를 들고 들어갔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막 불어서 문들이 막 열렸다가 닫혔다가 그랬어요. 그리고 살짝 분위기가 무서워서 빨리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마주보고 있는 앞집의 제실 하나? 제실 같은 그곳에서 갑자기 문이 꽉 열리더니 그 집 마루에 누워있던 시체가 바람에 날려서 제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 방 안으로 쑥 날아 들어와서 정착하더니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얼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시체가 갑자기 벌떡 깨서 일어서더니 저를 보고 미안하다면서 멋쩍은 웃음으로 다시 걸어서 자기가 있던 앞 제실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꿈에서는 저는 무서운 것보다 그냥 깜짝 놀래기만 했어요. 시체를 지켜보는 구경하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장인데요. 다시 설명드릴게. 할머니는 살아계시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이번 년에. 그런데 꿈에 어떻게 됐던 간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비어서 자기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를 간 거야. 캐리어 끌고 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다는 거지. 그런데 집을 빨리 가서 문을 잠그려고 했는데 그 부는 바람에 앞집에 있던 제실에 있던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제실이 그거잖아. 제사하는 뭐 공간 뭐 그런 공간에 있던 시체가 바람이 날려서 자기한테 자기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더니 너무 놀랐는데 조금 무서웠는데 귀신이 일어나더니 미안해 멋쩍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지. 자기 공간으로. 이렇게까지가 꿈의 요약의 상태입니다. 자, 뒤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잠에서 깼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아직 얼마 안 됐고 사실 제가 이번 6월 달에 구슬하고 신주단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꿈이 너무 생생하고 잊혀지지가 않아 이 뭔가 할아버지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도저히 그냥 지나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신경이 쓰이고 단지를 모시고 있는 부분이 뭔가 잘못된 건지 그래서 평소 선생님 동영상을 거의 매일 하루도 몇 번씩 보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느끼고 살고 있는 현재에서 언젠가 꼭 한 번은 선생님을 뵙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런 방법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봐봐. 이분은 나의 영상을 보는 사람이야. 나의 손님은 아니지. 그런데 이 지금 첫 인사가 지금 이 꿈 이야기를 나한테 보냈다는 거지. 이야기인 요소는 6월 달에 이 사람이 구슬했고 그리고 신주 단지를 모시게 된 거야. 그래서 꿈에서 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건가 자기가 단지를 모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찝찝해서 나한테 이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글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이렇게 줬습니다. 자, 항상 저는 답변을 최대한 간략하게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부가 영상으로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는 영상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니까. 자,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꿈이군요. 이건 제가 그분한테 보낸 문자예요. 단지라는 것은 잘 모시지 않는데 모셨다니 점점점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을 모시는 무언가를 몫을 잡는다는 것은, 조상을 모시는 몫으로 몫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며 그것을 파기하기도 어렵답니다. 그리고 그 몫은 죽은 자들을 위한 몫이기 때문에 조상이 아닌 앞집에 아무 귀신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기에 그런 위험 요소는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이야기에 대해서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속을 찾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상이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가정을 더 잘 건사하기 위해서, 자손을 좋게 잘되게 잘 풀리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조상님을 목지은 단지를 모시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요즘에는 좀 무속인 분들이 생각이 깨져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몫을 지은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시주단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며 신주단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단지는 나의 시댁조상이나 혹은 나의 친정조상, 나의 본조상이죠. 이런 조상님 중 실력이 좋고 원력이 있으시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상님을 불러들여서 이분들이 정착하시고자 그 몫을 집을 지어드리는 것인데요. 옛날부터 60년, 50년 그 이전부터 저희의 조상님들은, 저희 할머님들, 엄마, 할머니, 증조할머니, 그분들의 조상님의 몫을 단지에 잡아두고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사 어디 장롱이나 주방 어디 위에 올려놓고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신주단지 한다, 신주단지처럼 아낀다 이런 말이 있죠. 아주 조심히 소중히 잘 보살펴야 되는, 보필해야 되는 그런 단지인데요. 그런 단지를 모셨는데, 자, 나를 돕고자 하는 조상님을 내 가까이 모시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돕고자 하는 나의 조상님을 매일매일 정성을 잘해서 모신다면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지금은 2020년이죠. 제가 신을 받은 것도 12년 전이니까 2000 몇 년도 남았는, 이제는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그 단지를 정성 들여 옛 우리 할머님처럼, 우리 어머님들처럼 온 마음 정성을 다해 모실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단지는 죽은 자들을 위한 곳이에요. 자, 보통 단지로 모셔지는 조상님들은 나에게서부터 3대 할머님이나 5대까지도 모셔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무속인 분들이 잘 당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보통 3대, 4대, 2대 이렇게 손길을 잡고 할머님들이나 할아버님들을 어떤 몫으로 해서 딱 집안으로 안착을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자,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한 곳에만 살 수 없어요. 한 곳에만. 자, 한 곳에만 살 수 없다는 건 집 안에서, 내 침대 안에서만 내가 일평생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살지를 않지. 더군다나 죽은 자들은 더합니다. 단지 안에만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분들은 계시는 곳이 따로 계세요. 원래 있는 곳에서 정해진 몫이 정해진 자신의 공간으로 왕래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더 많이 계시는 분도 있고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더 많은 출타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모셔진 단지는, 자, 이걸 단지라고 생각해 볼게. 죽은 자의 혼을 담기 위한 단지입니다. 이 안에 물이 있죠. 자, 이게 만약에 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모셔진 할머님이 출타를 하셨어요.
물이 비어 있겠죠. 혼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런데 이곳은 죽은 자들이 살기 위하고 머무르기 위하고 거동하기 위한 곳으로 만들어진 몫이에요. 그러면 앞집에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분이 지나가다가 괜찮은데?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사가 아니라 윗집에 누가 자살을 했어요. 아니면 아랫집에 누가 교통사고가 나서 누가 죽었어요. 자기 집에 오겠죠. 왔을 때 가까운데 괜찮은 집이 있네? 들어가게 됩니다. 빈 곳이니까. 그래서 어떠한 신의 몫으로, 조상의 몫으로 단지나, 왜 옛날에는 대감복도 많이 모셔다 들었어. 대감 옷도 많이 모셔줬는데, 대감은 보통 사업하는 집안에 돈을 많이 벌어주시기 때문에 대감을 많이 모십니다. 지금도 많이 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세요.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가정의 화목도 주고 자손도 주고 다 주시는 분들이에요. 다만 그분들을 몫으로 귀신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내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온다는 게 조금은 더 많이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항상 그 단지 안에, 그 5단에 사시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 귀신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에 누구든, 앞집에 교통사고 난 오빠든, 옆집에서 제사를 지내러 온 그냥 어떤 할아버지든, 누구든 동네 그냥 그 옛날부터 그 지방령이든 다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우리 가정을 수호해주기 위해서, 장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있는, 원력이 있는, 생각이 바른 나의 조상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가고 다른 오만 사람이 들어왔어. 나와는 관계없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집은 멍멍이 판이 되겠지. 실력도 없고 한지그 원진 영혼이 들어와서, 그러면 당연히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우왕구설이 되고 사고수가 터지고 꿈자리가 안 좋고 돈에 손재가 생기고 부부가 이별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나의 조상이라 하더라도 단지나 옷으로 그 몫을 잘 잡아들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것을 모셔준 적이 없어요. 그건 나의 철칙이에요. 왜? 그 신도가 나랑 인연이 돼서 죽을 때까지 그 단지를 파기하지 않고 평생 모시고 간다는 보장도 없고, 또 하나, 그 조상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모신다고 해도 죽고 나서는 어떡할 겁니까? 그 사람의 자식이 그거를 모셔야 되는데 그 자식이 잘 모신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럼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파기되고 나서 화가 나십니다. 보통 대부분 화가 나요. 오라고 해서 도와달라고 간청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파기해?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관리 못하겠다는 이유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도왔는데? 이런 마음을 드시게 되는 분들이 거의 60, 70%입니다. 조상님들이.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중생들은 무속을 찾아서 조상님을 찾고 빌고 갈 때 인간 중생에서는 피해를 단 1도 보지 않는 선에서 정성을 들여가면서 거래를 해가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는 건 내 마음 정성을 올리는 거지만, 쉽게 우리 현대사회에서 논하는 말로 쉽게 그냥 인간말로 그냥 풀어낸다면 나는 조상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다만 그 거래가 성사될지 안 될지는 그들이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 모든 선택권은 그 영혼들한테 있는 거야.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 해주면 감사한 거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다만 너무 큰 몫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거는 안 좋다는 거지. 왜? 책임 못 져요. 본인들이. 책임 못 져요. 그리고 자, 어떤 무속인이 단지를 모셔줬어. 그래, 제외하거라. 그래, 돈 벌거라. 가정 편안해지거라. 소원 이루거라 해서 조상을, 단지를, 옷을 모셔줬어. 본인이 못하겠어. 단지를 모시면 그래도 최후 3년에 한 번씩 구슬해줘야 돼요. 이걸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매년 이 안에 기운을 이제 바꿔줘야 돼요. 이거를, 기운을. 청소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청소를 하고 사는데, 그 봄, 가을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일반적인 중생들은 꾸준하게 할 수가 잘 없습니다.
네. 그랬을 때, 아, 못하겠어. 묵혀뒀어. 그냥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계속 두든지 몇 년씩. 아니면, 아, 도저히 안 되겠네? 그냥 파있어. 불에 태우든지 뭐, 던져버리든지 어디 뭐 몰래 버렸어. 자, 그러면 이 잘못 누구한테로 갈 것 같아요? 이걸 내려준 무속인한테 갈 것 같아요? 아니요. 무속인한테는 잘 안 가요. 가긴 가죠. 이 한 1%? 1에서 3%? 음. 물론 그 단지를 모시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탕 발림을 하고 너무 과도한 어떤 입에 업장을 지었다면 그거는 그에 해당하는 만큼 그 사람은 또 벌을 받겠지만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한 거예요. 본인의 조상을 본인이 잘 모시기 위해서 그리고 잘 모셔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단지를 파하고 옷을 파한 거에 대한 죄는 중생이 자신의 후손이 거의 8, 90%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셔준 사람은 모셔준 무속인은 피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파기해주는 무속인은 피해를 봅니다. 네, 이것을 단지를 모셔준 사람은 피해가 별로 없죠. 1%, 3% 정도밖에 없는데 이 단지를 팔 경우 자손은 8, 90% 받고요. 이 단지를 파해주는 제자도 한 5%에서 10% 많으면 30%까지 이 업장과 벌전을 제자가 같이 나눠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해주는 것도 안 해요. 왜? 일은 엄한 데서 저지르고 나한테 와서 이걸 도움을 요청하면 엄청나게 애를 먹는다는 거지. 그래서 파하는 것도 당연히 굿을 열어서 파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그런데 왜 구슬하면 무당은 돈을 벌지? 그치? 나도 돈을 벌겠지. 근데 나는 왜 그걸 안 하냐? 나 그 돈 안 벌고 벌 안 받을래. 그 벌이 어떠한 광범위하게 나에게 들어올지 모르거든.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제자님들. 이 영상을 제자님들도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치주꽃, 응? 뭐 대감꽃, 그거 해서 뭐 몇백 남습니까? 뭐 많이 남으면 몇천 남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로 인해서 중생들이 다치는 게 너무 심하고 그리고 그걸 파했을 때 당신이 다칠 수 있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결코 현명한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월 신국은 12년 동안 한 번의 신의 바람과 풍파가 없이 항상 최고의 자리라기까지는 아니겠지만 항상 상위 클래스를 유지하면서 왔어요. 이것은 제자로서 어떻게 보면 본분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누군가는 말할 수가 있겠죠. 왜 위험한 일은 안 해? 왜 그런 건 안 해? 그건 나만의 방법이에요. 내가 신을 가장 잘 모시고 나와 내 가정을 아무 신의 바람이 타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과한 것을 시키지 않고 인간 중생이 탈이 없는 선에서 왜? 내 신도가 탈이 없어야 내가 탈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중생들도 나도 같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가 더불어 신의 빛을 깨끗하게 잘 받고 가는 길이에요.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그런 방법이 있었어? 모르는 제자들은 이제 이걸 또 활용하려고 할지도 몰라. 단지를 모셔주는 방법? 그래, 옛날엔 그런 방법이 있었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또 어거지기로 그래, 가정이 바람이 들었구만, 조상 자리가 불편해 라고 하면서 조상을 모셔야 된다고 얼음장을 놓는 무당들이 아마 생길 거야.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정말 그런 것들은 정말 나는 천지신령님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런 것들을 안 잡아가나 몰라라고 말하면 내 업이겠지. 그런 말을 하지 않겠어. 다 뜻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반인 분들에게 정말 이 오늘의 이 사연을 채택한 건요. 조상님은 나를 돕고 신령님은 나를 돕는 존재입니다. 감사한 존재죠. 이분들에게 정성을 올리고 많은 것을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당신에게 없는 것을. 재회, 금전, 건강, 학업, 무엇이든 다 받아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어느 적정선을 지키셔야 돼요. 너무 과도하게 신을 많이 당기거나 조상을 가까이 당긴다고 해서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1월 신곡에서는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죠. 일반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피해받지 않는 라인 안에서 그래야지만이 내가 피해받지 않고 살아가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당신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들을 위해서 해두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자, 이분은 지금 단지를 모셨습니다. 몇 살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요. 근데 아마 여성분일 것 같아요. 모르겠지만 이분은 이미 단지를 모셔줬고 이 꾸신 꿈은 자, 앞집에 귀신이 부는 바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외출한다고 했어요. 집에 단지에서 뜬다는 거죠. 나간다는 거야. 그게 잠깐이든 오래든 뜬다는 건데 다행히 그걸 꿈으로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앞집에서 부는 바람에 귀신이 들어왔어. 시체가 들어왔지. 단지에 뭐가 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갔다 하고 있어. 단지가 곧 비워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2번은 비워지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몫을 잡을 때 신중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혹여나 모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잘 모시길 바라겠고요. 아직 모시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모셔야 된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정말 잘 신중히 생각하고 모셔야 됩니다. 당신만이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옆 사람,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 그리고 아들, 딸, 손주, 손자까지도 누구나 다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과도한 위험성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1월 신고 천명하였습니다.